부결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무기명 비밀 투표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어떤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는데 일부에서는 예를 들면 비명계 당을 위해서 그렇죠. 내년 총선 민주당이 나름대로 선전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문제를 빨리 매듭 짓고 새살이 돋을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랬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기명 비밀 투표니까 누가 가결을 찍었고 누가 부결을 찍었는지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115석이니까 35표만 반란표가 이쪽으로 넘어오면 그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거죠. 네. 가결되고 그러면 이제 영장실질심사 나가서 뭐 구속이 되고 그러면 당대표 교체하고 어쩌고저쩌고 뭐 비대위 구성하고 그런 시나리오가 민주당 일부에 있다라고 저는 듣고 있어요. 검찰은 피의자로서 구속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이 사람은 그 국회 방탄 뒤에 숨고 않겠습니까? 민주당 내부에 그런 우려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쪽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두 가지 차원에서 바라볼 수가 있는데 정치공학적 이 계산 해보면요.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되면은 검찰은 불구속 기소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느냐? 또 백현동이 있죠. 뭐 그 대북 송금이 있죠. 변호사비 대납이 있죠. 뭐가 있으니까 또 이제 소환을 하고 또 이제 구속영장을 치면은 또 체포동의안 표결을 해야 되고 근데 또 부결되면은 또 불구속 기소하고 또 이런 식의 것들이 반복되면은 정치공학적으로 따지면 국민의힘은 오히려 반사이득을 누릴 수도 있고 정치라는 거는 상대평가니까 반사이득을 누릴 수가 있고 민주당이 이재명이 대표직에 머무는 한 새로운 살이 돋을 수 있는 그게 없어지니까 저는 뭐 민주당이 새살이 돋고 그러면서 이제 이제까지의 그것과 달리 좀 새로운 민주당을 표방하면서 좀 나오면은 이 국민의힘도 긴장을 해야죠.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한국 정치의 최대의 그 문제점은 이게 누가 잘하나 게임을 해야 되는데 누가 덜 못하나. 내년 총선은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상 내년에 또 민주당이 뭐 다수당 일당이 되고 그러면은 사실상 이게 이중 권력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과 입법. 근데 의원 내각제는 그래서 그 여소야대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데 내년에 이제 민주당이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이중 권력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아직까지 그 국민들에게 그 안정감과 뭐 희망을 주는데 좀 미약하다 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우리 그 보수 정당의 역사를 보면 흑역사가 그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당 지도부와의 불협화음, 결국 불행한 탄핵 사태로 연결이 되고 두 번째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 간의 굳이 안 봐도 되는 장면을 국민들이 목격해 됐던 것들. 그런 점에서 좀 굳이 겪지 않아도 돼야 될 그걸 좀 겪었기 때문에 요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체제 정비를 하고 그야말로 이제 이 3월 8일 전대가 끝나면 내년 총선까지는 정말이지 좀 이제 제대로 일 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만 저는 뭐 총선 승리의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재명을 어떻게 평가할 건가에 따라서 이 포스트 이재명의 민주당이 어떤 길을 걸을 것인가 하는 건데요. 근데 저는 제가 과거에 뭐 그런 좌파 활동도 해보고 그랬지만 이 민주당을 보면서요. 민주당의 노선이 계속해서 바뀌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뿌리는 한민당이죠. 한민당. 맞습니다. 한민당은 뭐 그 동아일보 창업한 김성수, 인천 김성수, 고아 송진을부터 했고, 기라성 같은. 그리고 그 이승만 대통령과 선거에서 겨뤘던 해공 신익희, 조병호 박사. 유석 조병호 뭐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였고 그리고 친미였고.
그 굳이 좌우로 따지면 오른쪽이에요. 맞습니다. 우파입니다. 그다음에 그 뭐 김성수나 송진우는 뭐 출신이 또 호남이다 보니까 호남 뭐 보수랄까 뭐 이런. 그래서 저희들이 그 학창 시절에 운동권 할 때는요 항상 공화당이나 뭐 민정당이 군사 독재 정당이고 보수 야당이 있고 그 운동권 내 노선 싸움이 보수 야당을 어떻게 볼 것인가. 맞습니다. 항상 보수 야당이라고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랬는데 그 보수 야당이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만 하더라도요 뭐 중도 개혁 노선을 내걸었는데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병행 발전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보다 더 왼쪽으로 갔었죠. 물론 이제 한미 FTA도 하고 뭐 이라크 파병도 하고 뭐 제주 해군기지도 만들고 뭐 그런 실용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김대중 대통령에 비해서는 좌경화를 한 거예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저는 노무현 대통령에도 훨씬 더 좌경화했어요. 그거 뭐 민정수석이고 그 밑에서 비서실장 했다지만 훨씬 좌경화를 했고 그 이재명 정권은 다들 안 해서 모르지만 만약에 했다면 더 나가지 않았을까? 더 왼쪽으로. 지난번에 윤 대통령이 종북 주사파하고는 협치가 어렵다라는 표현을 쓰니까 이거 무슨 뭐 국민통합 하겠다고 그랬더니 왜 그 자꾸만 협치 포기 선언이냐 뭐냐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민주당의 이런 노선 변화가 있어요. 그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은 신영복 씨를 존경한다. 신영복 씨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뭐 그 뼛속 완전 사회주의자죠. 또 뼛속 깊은 또 북한 체제 찬양. 맞습니다. 그 종북 주사파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 자체를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헌법 안에 있는 정치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 안에 있는 정치 세력도 아닌데 그 협치를 하라는 거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북한이 통일 전선 전술. 북한의 통일 전선 전술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아닌 척하면서 자기가 뭐 노동당이다 빨갱이다 이런 걸 내놓지 않으면서 사실상 이런